기자수첩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학의 국어 국문과가 폐지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소란스럽죠. 예, 이번 주 들어 대전 배재대학교가 국어 국문학과와 한국어과를 한국어 문학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885년 배재학당서부터 시작되는 국문과의 전통인데 그리고 배재대학교 자기네가 우리는 한글 연구의 개척자 주시경 선생도 우리과 출신이고 민족시인 김소월 선생도 우리 학교 출신이고 자기네가 그렇게 선전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더니 그 국문과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답답하고요. 광운대도 그랬고 건양대도 그랬고 서원대도 그렇고 최근에 국문과를 폐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했던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리큘럼 변화를 살펴보니까요. 심리학하고 철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묶어서 심리철학과라고 해놨더군요. 근데 그걸 또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나 보니까 심리철학 상담과로 또 바꿨습니다. 통폐합 하다 못해서 그냥 예. 제목들을 다 붙였어요. 과 취직하기 이름들. 좋게 살짝 바꾼 냄새가 나죠. 그다음에 정치학과하고 언론학과는 또 전혀 다른데 정치언론학과가 있더군요. 정치언론학과. 네, 그건 또 이번에 정치언론안보학과로 또 바뀝니다. 그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지. 이게 권원유착을 가르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법학부. 이거 있죠. 뭐 하이라이트입니다. 법학부가 뭘로 바뀌나 봤더니 공무원 법학과로 바뀝니다. 공무원 법학과? 모르겠습니다. 시험 준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법학과가 공무원 법학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불문과 동문과는 뭐 여기저기서 폐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대학만 제가 열거해도 경희대, 관동대, 대전대, 명지대, 성균관, 연세, 외국어,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이상 가나다 순입니다. 전부 다 학과 폐지와 통폐합으로 시끄러웠던 대학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부생은 물론이고 석사, 박사 과정을 밟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대학들이 이러고 삽니다. 순수 학문을 외면하고 취업 위주로 어떻게든 직장 구하는 위주로 학과와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종합대학교라는 간판을 떼고 취업 종편대학 뭐 이렇게 붙이든지 해야죠. 취업대학. 예. 근데 언론사들도 대학을 넣고 1등, 2등 순위 매기지 않아요? 예, 부끄럽게도 또 이 앞뒤 못 가리는 언론들마저 자기들이 대학 성적을 매긴다며 대학의 1등 대학, 2등 대학 쭉 해서 뭐 10등, 20등 이렇게 매깁니다. 예. 왜 언론사가 대학의 순위를 자기네가 정하려고 할까? 돈벌이 때문입니다. 돈벌이 솔직히 얘기하면. 때문이요? 예. 왜요? 대학의 광고, 대학의 갑을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대학이 의리되어서 대학 광고, 신입생 모집 광고, 대학의 그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언론사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에 대해서 갑이 되고 싶은 언론사들의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앞에서 순전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가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참다 못한 대학들이 똘똘 뭉쳐서 일어났어요. 2010년 한국대학교협의회가 언론사 대학평가는 대학의 획일화와 서열화를 조장한다. 전문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성토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리 들고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이 2011년부터 대학 평가 매기는 걸 변장을 살짝 하고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이요? 언론사가 대학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예. 재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재학생들이 스스로 소비자로서 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렇게. 예, 요새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대학을 왜 서열화시키고 조사하고 평가하느냐 부당하다 하니까 소비자인 대학생이 직접 평가한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내놓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간단해요. 우리 학교 좋아. 우리 학교 싫어. 우리 학교 막 그저 그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쭉 모아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다 뻥입니다, 이거. 또 언론사의 대학 서열 평가를 할 때 조사를 해봤더니 7위부터 10위까지 대학 점수의 차이는 100점 만점에 2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6등, 7등 한 대학하고 예. 11등, 12등 한 대학은 100점 만점에 2점 아니면 3점 차이인 겁니다. 그걸 뭐 순위를 매기고 자시고 할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1등 하면 뭐 영광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그 밑에 점수는 어차피 다닥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이걸 언론에 보도하면 학부모들은 이걸 읽어보고 우리 자식 대학 잘 갔네. 또는 우리 아들 대학 엉뚱한 데 갔네.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니까요. 잘난 부모가 되고 또 시원찮은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내기 위해서 난 더 열심히 교육해야 돼. 뭐 그렇죠. 이런 또 자식 사교육까지. 자식 결혼시킬 때요. 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대학을 보냈는데 뭐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따지고 들면은
언론사의 입장은 뻔합니다. 선진국도 다 하는 겁니다. 발뺌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 1983년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시작한 장사가 바로 이 대학 평가입니다. 어허. 근데 해당 대학의 명예라든가 재산, 갖고 있는 재산, 특권에 의해서 주로 좌우되고 고위 관리층들을, 정치인들을 얼마나 내보냈나,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나왔나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학 평가 사업은 그 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워싱턴 먼슬리, 포브스 등 미국 언론사에 이제 번져 나갔죠. 지구촌 대학을 전체를 모아놓고 평가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영국 신문사들도 더 타임스 등 대학 평가 사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역시 순전히 엉터리 평가이고 장사 속이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대학 연합은 2011년에 보고서까지 내고서 국제 대학 순위 평가는 엉터리며 이것을 철저히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이런. 미국의 일부 대학들도 그렇고 캐나다의 일부 대학들도 그렇고 다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부 대학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점수가 좋은 대학들은 즐겨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5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대학 평가 순위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 또 엉뚱한 사람들 뽑아 넣어서 또 잘못하지 말고 부디. 자문단도 좀 잘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